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이입니다. 네, 이사학번 여러분, 명지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대학교는 처음이라 어렵고 낯선 것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빈몰이가 신입생 여러분께 학교 생활부터 대외 활동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은 새내기들,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와, 길찬몰이 다글로럼 앱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랑 학우님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앱을 사용하시면 교수님의 음성을 텍스트로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듣다가 못 듣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 앱을 사용하면 더 유익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AI 요약도 가능하고 만약 시간표를 설정하시면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녹음도 가능하니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체험몰이는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체험몰이가 직접 사용하는 영상도 담아봤다고 하니 한번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세빈몰이 30기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좋은 어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놓칠 때가 많아 수업 내용을 꼭 녹음하는 편인데요. 그때 유용한 어플이 바로 이 클로바 노트입니다. 기본 녹음 기능만 갖춘 다른 어플과는 달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욱 유용한 어플이에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들을 때 유용하답니다. 또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만을 보여줍니다. 또한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시험 기간에 정말 급할 때 사용하기 좋은 어플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클로바 노트를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기훈몰이 전공 수업 시간에 우수 발표팀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걸까요? 네,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경영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인 마케팅 원론 수업 중에 우수 발표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시는 내용을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저희 팀원들과 주기적인 피드백 그리고 소통을 통해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상의 오류가 없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희 조가 제시했던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 중 하나인 홈카페 영상 챌린지를 모두 하나씩 영상을 제작해서 첨부하였는데 이를 교수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우수 발표로 선정됐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하연몰이한테 제가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같이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죠. 그러면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기훈몰이가 왜 발표 우수팀으로 선정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뽑으라고 하면 레포트를 쓰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레포트를 쓸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레포트는 형식을 갖춰서 써야 하는 것이다 보니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 대학생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팁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표지예요. 명지대학교 로고를 넣어 표지를 만들어 두면 4년 내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만들 때 과목명, 담당 교수님 성함, 학번,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목차예요. 자료 조사 전 소제목으로 나누면 짜임 있는 글을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허니몰이? 세 번째는 자료조사예요. 명지대학교 도서관 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재학생들은 무료로 학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을 작성할 때 두 갈식으로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읽히는 글일수록 교수님에게도 쉽게 읽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잡한 서술은 피해야 해요. 또한 제출 전에 맞춤법 검사기, 표절 검사기를 이용한다면 더 나은 글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의 꿀팁대로라면 A+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써니모리가 정치 외교학과였다는데 이번 학기에 경영학과로 전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전과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경영학과 3학년으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과대 학생이기 때문에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학과 입학생, 또 편입생은 또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과 신청 전에는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혹시 몇 가지 팁 더 있을까요? 저는 경영학과에 전과하기 이전에 먼저 경영학과 전공 수업들을 경험해서 저에게 맞는 학과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전과를 생각하는 학우분들은 먼저 그 해당 과에 맞는 전공 수업들을 이수하여 나에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해요. 이후에 전과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수학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과 공지사항에 기재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과를 바라는 학생분들은 꼭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전과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외 활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하얀머리는 대외 활동 많이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먼저 SK 행복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셜벤처 동아리 SK 루키에서 회장과 교육부서 팀장을 맡았었고요. 또 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탑3 안에 드는 SK 써니에서 팀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머리와 함께 하이트진로 서포터즈 하이파이브 6기 그리고 클라랑스 서포터즈 클라미 7기도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는지 학우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분야에 도전을 할 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중앙 동아리 이넥터스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동아리 안에서 여러 공모전을 나가다 보니까 SK 행복나눔재단하고 인연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SK 써니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빈머리에서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세빈머리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던 컨텐츠들을 포트폴리오에 가득 담아서 지원서와 함께 첨부했었는데 이를 아마 담당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합격을 많이 시켜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메일링 많이 어려우시죠? 네, 맞아요. 제가 신입생 친구들한테 직접 듣기로도 메일링을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하얀머리가 메일링을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일링에는 크게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최대한 간결하고 정돈된 말투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례대로 제목과 본문 순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캡처할 준비 되셨나요? 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대괄호 개인정보, 메일을 보내는 목적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괄호 안에는 본인의 소속을 작성해 주시고 이후에 이름,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학번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메일을 보내는 목적을 짧게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 본문은 자기소개, 메일을 보내는 목적, 요약, 회신 주소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세요. 만약 이 메일을 받는 수신자가 학교 밖에 있는 인물이라면 본인 단체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짧게 요약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때 이해를 돕기 위한 본인의 홈페이지나 SNS 주소가 있다면 첨부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으로 메일을 보내게 된 목적을 짧게 작성해 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은 최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말투는 공손하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강조하고 회신받을 주소, 유선 전화번호, 디지털 명함 등을 포함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와! 네,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 메일 저도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요. 하얀머리가 알려준 메일링 예절을 바탕으로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메일링을 할 때 유의해서 작성하면 좋겠죠? 20살이면 아무래도 알바 경력이 없다 보니까 첫 시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바를 구할 때 경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바의 종서 길찬머리님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 알바를 처음 지원할 때 저는 열정적인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력이 없다 보니까 경력은 없지만 열정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하면 사장님께서 더 좋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력 대신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력서를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편의점에 파는 이력서를 실제로 제가 챙겨서 성격에 녹여내서 이력서를 가져갔고 사장님이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력서 팁이랑 또
뭐 기본적으로 면접에 늙지 않고 단정한 복장으로 가는 것도 팁이 되겠죠. 역시 교실몰이 알바의 정석이네요. 알바를 처음 구하는 학생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혹시 쿠셔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쿠셔너? 처음 들어봐요. 그럼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환희님이 알바를 하다가 고객님의 카드로 결제가 안 될 때 환희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혹시 고객님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 라고 말을 건네는 편입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팁이 없겠네요. 전 파워 T라 가지고 고객님 잔액이 부족하세요 라고 했더니 고객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매니저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상이 쿠셔너 표현들이에요. 쿠셔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지만 돌려서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표현들을 뜻해요. 그런 건 저도 준비되어 있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고객이 말을 백트래킹하는 방법도 저한테는 쿠셔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다 알려드렸다가 제 고객님들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사학번 새내기분들을 위해 우리 세빈몰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걸 가득 담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명지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네,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세빈몰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보아요. 안녕.